2021년 6월 28일 생화학 시험을 끝으로 4학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시험들을 무사히 통과했고 각종 서류들도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번 방학 때 1차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독일 의대는 총 3번 국가고시를 봅니다. 그중 첫 번째 국가고시를 4학기 끝난 뒤에 봐요. 1차 국가고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나눠지는데 둘 다 붙어야 1차 국가고시를 통과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6개월을 기다려서 재시험을 봐야 해요. 만약에 재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재제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때도 통과를 못하면 퇴학 처리됩니다. 듣기로는 그뿐 아니라 독일 내 어떤 대학에서도 같은 전공으로는 공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표는 단 하나, 통과입니다. 점수에 어찌됐건 그저 다음 학기 수업을 듣고 싶어요. 8월 6일 필기시험 안내장이 왔습니다. 필기시험은 이틀간 물리학, 생물학, 화학, 심리학, 사회학, 생리학, 생화학, 해부학, 조직학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시험 문제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양일 것 같지만 사실 하루에 4시간씩 총 8시간 동안 360문제만 풀면 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매일 산책은 빼먹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마차도 보고 진짜 같은 고릴라 동상도 보고 어떤 놈이 제 자전거 안장을 훔쳐간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공부가 잘 되는 날이건 안 되는 날이건 어떻게든 책을 붙들고 있다 보니 드디어 시험날이 왔습니다. 필기시험은 8월 17일, 18일 이틀 동안 봅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곳, 게다가 꽤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시험을 본다길래 좀 당황했는데 다행히 친구가 아침에 차를 태워줘서 어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예상과는 달리 전혀 떨지도 않고 무사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결과는 10월에는 알 수 있다는데 느낌상 뭔가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필기시험이 끝나고 자전거 안장도 새로 사고 오랜만에 제대로 장도 보면서 좀 쉬었습니다. 8월 23일 구술시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구술시험은 교수와 학생이 서로 만나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처럼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마다 각자 시험 보는 날이 다릅니다. 저는 시험을 일찍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머리에 지식도 좀 남아있고 어차피 시험을 나중에 본다고 그 사이에 공부할 것도 아닌데다가 붙던 떨어지던 얼른 시험을 마무리하고 좀 푹 쉬고 싶었거든요. 야, 역시 원하는 대로 굴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9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시험 기간인데 저는 9월 29일에 시험을 보게 됐어요. 거의 마지막 날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어차피 이미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니 짜증내봐야 제 손해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시험이 끝나고 다녀오려던 본을 구술시험 전에 가려고요. 2016년에 1년 정도 독일에 있었을 때 너무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아는 분 집에 이것저것 짐을 맡겨놨거든요. 그걸 찾아와야 합니다. 원래 기차표를 예약했는데 하필 제가 출발하려고 계획했던 날부터 기차가 파업을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저와 같은 처지입니다. 원래는 자정에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버스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거의 1시가 다 되어서야 출발을 했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닌 상태.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렇게 새벽 내내 달려서 환승해야 하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렸다가 다시 다음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집을 나온 지 정확히 10시간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달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우 지겨워. 아니 한국도 비행기를 타면 10시간이면 가는데 독일 동부에서 서부 오는데 지금 12시간이 걸렸어요. 12시간이. 아 여기 또 이렇게 더워. 와 하나도 안 변했네. 하나도. 제가 여기 본에서 한국으로 떠난 게 2017년 7월 4일이니까 오늘 또 딱 정확히 4년 됐네요. 4년 하고 2개월.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9월 4일이라 신기한 우연입니다. 와 사람 진짜 없다. 지금 제가 있는 이 호이잘레 무세움 스마일레역이 제가 옛날에 본에서 어학원 다녔을 때 내리던 역이에요. 집에 갈 땐 여기서 타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전철이 66번인데 예전에도 이 전철을 맨날 타고 다녔죠. 자전거가 생기기 전까진.
자전거가 생긴 뒤로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재미를 알아버려가지고 전철 거의 안 탔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전철은 그때 제가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전철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항상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Nächster Halt. Oberkassel, Wette. 아는 분 댁에 들르기 전에 마을 구경 한번 하려고요. 와, 바뀌었구나. 여기가 원래 제가 독일에서 운전면허 딸 때 다녔던 운전학원 있던 데였거든요. 그래, 여기에 포스터 붙여 있고. 우와. 혹시나 아직 계실까 해서 왔는데 안 계시군요. 저기에 여기 딱 두 자리 있는 주차 장소에 딱 한 대만 세워져 있어요. 왜냐면 이 학원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수동차, 수동. 오토가 아닌. 아, 사라졌구나.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뭐 사진이라도 한 장 안 찍어 놓은 게 좀 아쉽네요. 항상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국도를 탔죠. 여기는 이제 제가 5일 정도 테니스 썸머 코스를 들었던 테니스장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테니스를 해봤는데 한 3일째 되던 날에 오른쪽 팔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그 말로만 듣던 테니스 엘보구나. 큰일 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를 몇 년 하신 분들한테나 오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쉬니까 제 팔은 다시 정상이 됐고 다행이었죠. 어? 뭐야? 아닌가? 여기가 제가 사는 집이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깜짝이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제가 살았던 집입니다. 이 집 전체에 살았던 건 물론 아니고요. 여기에 살았습니다. 여기. 주인집 부부가 자녀분들이 모두 출가하고 남은 방을 3를 놓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살았었죠. 자, 이제 아는 분 댁으로 갑니다. 이 동네는 넓게 펼쳐진 포도밭이 유명합니다. 그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이나 그 와인으로 요리를 하는 음식점도 유명하다던데 전 그건 잘 모르겠고 이 포도밭을 올라가면서 보이는 풍경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흐리면 흐린 대로 언제나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아마 독일 하면 첫 번째로 이 장면을 떠올릴 것 같아요. 오래도록. (9월 7일) 라입지히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기차가 파업을 중단하고 다시 다니기 시작은 했는데 버스만큼이나 연착이 심합니다. 그래도 버스로는 13시간 걸리는 길을 기차로는 5시간이면 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라입지히 중앙역 기차 플랫폼은 처음 와봤는데 이 풍경이 왜 이렇게 그리웠던 느낌이 들까요? 그래도 2년 살았다고 도시 전체가 집처럼 느껴지나 봐요.
9월 15일 구술시험 안내장이 왔습니다. 이 안내장은 정확히 시험 보는 날 2주 전에 도착해요. 언제 어디서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내 시험 담당 교수들이 누군지가 적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즉시 해당 교수의 족보를 구해야 되거든요. 족보라고 해서 뭐 답이 적혀 있거나 공부할 양이 줄어드는 건 전혀 아닌데, 이 교수가 어떤 주제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질문을 전개하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 묻는 편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아는 눈치면 만족해하는 편인지, 학생이 답을 못할 때 다른 주제로 잘 넘어가 주는지 아닌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해부학 교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이럴 땐 이 교수한테 한 번이라도 세미나나 실습을 들었던 사람을 찾아서 정보를 묻는 동시에 천지신명에게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구술시험은 총 4과목을 봅니다. 생리학,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다만 조직학은 별개의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해부학에 포함돼서 봐요. 필기시험 때랑은 달리 이번에는 공부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독일어로 말하고 듣는 걸 끔찍해 하는데 그걸로 시험을 볼 생각하니 더 끔찍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멍하니 누워있느라 오전 중에 공부를 시작한 날이 며칠 안 될 정도예요. 책상 앞에 앉는 것도 싫어서 식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뭐 잠을 못 자거나 위나 장이 말썽을 부르는 일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9월 29일 구술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시험 장소가 어디냐면 저희가 해부학이랑 조직학 수업을 듣는 건물이었어요. 일단 그 건물 1층 현관에서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시험을 담당하는 교수님들이 저희를 시험 장소로 데려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애초에 구술시험을 어떻게 상상을 했었냐면 이렇게 큰 강당 같은 곳에 책상이 3군데 널찍이 떨어진 곳에 있고 학생들이 과목마다 돌아가면서 시험을 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한 과목당 15분 정도 본다고 했고 총 3과목이니까 한 사람당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면 끝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술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상상도에 한치 의심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합리적이니까 내 상상이. 근데 막상 교수님들을 따라가 보니까 이런 데에 도착을 한 거예요. 창가 쪽에 교수님 3분이 앉으시고 그 반대편 문 쪽에는 저희 학생 4명이 앉고 그리고 옆에는 조직학 시험 보는 데에 필요한 현미경하고 다른 해부학 모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한번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간이 내가 생각한 거랑은 너무 다르게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고 나니까 그 대표 교수님이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사람당 한 과목에 15분 정도 볼 거라고. 거기서 또 한 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한 학생이 어느 과목 시험을 보는 동안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시험을 보는 건가? 그러면 소리도 막 섞이고 집중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시험을 어떻게 본다는 거지?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일단 질문은 안 했어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거니. 근데 내가 뭔가 하여튼 큰 생각이 있고 굉장히 합리적인 방식이 있는데 내가 뭔가 또 이해를 못 했겠거니 했죠. 왜냐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은 더 말이 안 됐어요. 한 학생이 예를 들어 해부학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동안 다른 3명의 학생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15분이 지나서 그 학생 차례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학생이 해부학 시험을 봐요. 다른 학생 3명은 또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과목당 총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다 끝났을 때는 한 3시간 20분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저는 시험 내내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지? 누가 봐도 제가 상상한 방식이 더 그럴싸하지 않나요? 되게 현실에 있을 법하잖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이 방식이 아니고 누가 봐도 이상한 방식이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런 게 진짜 사람을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쌍방이 편하고 효율도 더 좋은 방식이 분명히 있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다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방식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걸 안 따르고 이거는 진짜 생각해내기도 힘들었을 것 같다 싶은 요상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요.
아니 그리고 이 시험 보는 내내 자기 차례가 아닌 교수님들 있잖아요. 다른 두 분. 그 교수님들 뭐 하냐면 핸드폰을 하면서 딴짓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왜 거기 있는 사람 모두가 힘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험이 끝나갈 쯤 됐을 때 저는 진짜 뭐 시험이고 나발이고 진짜 합격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배는 배대로 고프지, 내내 마스크 끼고 있어야 되니까 답답하지, 3시간 넘게 앉아있느라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물도 먹을 수 있고 이제 화장실도 갈 수 있게 돼 있긴 해요. 근데 저는 1시간이면 끝날 거라 생각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 물 한 모금도 못 먹은 상태로, 물 한 모금도 못 먹었으니까 당연히 화장실도 가고 싶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는 내내 앉아 있었어요 그냥. 근데 제일 짜증나고 억울했던 건 이걸 나만 빼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시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심지어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이미 시험 전에 알았다더라고요. 나 빼고 설명회라도 있었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시험을 다 치르고 나면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잠깐 밖에 나가 있으라고 말을 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10분쯤 뒤에 한 분이 나오셔서 물어봐요. 한 명씩 점수를 들을 거냐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들을 거냐. 저희는 그냥 모여서 듣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들이 쫙 앉고 나면 한 명씩 최종 점수랑 그 점수가 매겨진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은 몇 등급을 받았다. 뭐 해부학에서 이 질문은 뭐 대답을 잘 했는데 뭐 생화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 틀렸다. 이런 식으로. 저는 여기서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과목마다 점수가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수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점수 하나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진짜 다행이었던 게 제가 생화학 시험 때 대답을 굉장히 못했는데 생리학하고 해부학 교수님이 아주 좋게 평가를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제 예상보다 훨씬 후한 점수를 받고 통과를 했어요. 웃긴 건 그 해부학 교수님하고 생리학 교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분들이셨는데 생화학 교수님은 4학기 내내 저희조 생화학 세미나 담당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민망했어요. 그 과목만 대답을 너무 못해서. 근데 제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이 시험은 구술 시험은 최소한 웬만하면 그냥 다 통과시켜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통과할 정도였으니까 이 점수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앉아있는 학생한테는 교수님이 당신은 몇 등급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학생은 한 번 더 와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왜 또 오라는 거지? 예를 들어 뭘 찾아가라는 소린가? 물건 같은 걸? 이해를 못하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학생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알아들었어요. 이게 떨어졌다는 소리구나. 나름대로 그 교수님의 배려였던 거예요. 대놓고 넌 떨어졌다. 이 말 하기는 좀 그러니까 6개월 뒤에 한 번 더 오라는 거예요. 시험을 한 번 더 보러 와야 된다는 소리였던 거죠. 그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갑자기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혹시 나도 떨어졌는데 교수님이 나한테 떨어졌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독일어가 워낙에 안 되니까 잘못 알아듣고 내가 붙은 줄 알고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어서 혼자 엄청 안절부절하다가 결국 그 교실을 나간 뒤에 그 다른 학생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저기 혹시 내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붙은 거 맞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심지어. 왜냐면 얘가 떨어졌는데 내가 붙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아직도 원인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하도 듣기가 안 되니까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는 잘 모르니까 어느 과목에서 많이 실수를 했겠거니 추측만 좀 해봅니다. 근데 이 착각이 제 생각보다 좀 큰 충격을 남겼나 봐요 저한테. 이 구술시험이 끝나고 한 3, 4일 정도? 계속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구술시험에 떨어지는 꿈. 예를 들어 진짜로
내가 떨어졌는데 붙었다고 착각을 해서 다음 시험에 가야 되는데 막 안 가서 최종적으로 또 떨어졌다거나 막 이런 꿈 있잖아요. 아니면 그 점수 발표하는 자리에서 넌 떨어졌어. 막 이런 걸 듣는 그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한 3, 4일 연속으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날짜 보고 내가 이거를 시험을 봤나 보기는? 붙은 게 맞나? 그 시험 끝난 날 아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같이 저녁밥도 먹고 그랬거든요? 막 그게 다 내 꿈이었나 혹시? 막 이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건물을 나오니까 친구들이 축하해주러 왔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들이 아닙니다. 시험에 대한 기억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동안에 저도 제 족보를 써서 보냅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갚아야죠. 다음 학기는 10월 18일에 시작합니다. 방학은 이제 고작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서 요리해 먹을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아서 최대한 외식을 즐겼습니다. 시험 준비하면서 산책 나갈 때마다 진짜 부러웠던 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저도 원 없이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10월 7일, 이날도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고 집에 돌아왔는데 뜬금없는 우편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심지어 일반적인 봉투가 온 것도 아니고 마분지를 포장지로 감싼 요상한 형태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뜯어봤더니 1차 국가고시 성적표와 합격 증명서였습니다. 보통 10월 15일쯤 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증명서가 구겨질까봐 두꺼운 종이를 덧대서 보냈나 봅니다. 시험에 떨어졌다는 악몽을 꿀 일은 이제 없겠네요. 합격을 확인하자마자 각종 교재들을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책들이거든요. 곧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신입생들한테 팔기 딱 좋기도 하고요. 생물학 교과서랑 생물학 실험 공책입니다. 생물학은 1학기 때만 배웠는데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자주 시험을 본 과목이기도 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부여잡고 끙끙댔던 책들이라 애틋한 느낌이 들 법도 한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진절머리만 나더라고요. 얄짤없이 팔아버렸습니다. 10월 21일 5학기 첫 주의 목요일입니다. 화이트 코트 세레머니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하면 흰 가운을 수여하는 행사입니다. 독일 의대는 본과를 시작하면서 바로 실습을 돌기 때문에 1차 국가고시를 통과하자마자 흰 가운을 받게 돼요. 이 건물 안에는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가장 많은 수의 행복한 독일인들이 있습니다.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Darauf umzugehen. Dann kommt jetzt noch ein Abschnitt, in dem Sie vielleicht noch Sie werden eine Rolle annehmen und das ist identisch, was. Jetzt höre ich endlich auf, haben Sie viel Spaß und gleich geht's zu den Titeln. 큼지막한 꽃 한 송이도 같이 주더라고요. 색깔이 4가지 있었는데 처음엔 빨간색하고 주황색 꽃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받을까 하다가 기어코 취향대로 노란색 꽃을 받았습니다. 이거 거기서 준 술이고요. 할프트로큰이라고 하는데 전 사실 술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적당히 병이 제일 예쁜 걸로 골라왔습니다. 이거는 프레첼인데 프레첼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건물 내에서는 못 먹게 하더라고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건물 나오자마자 한 입씩 베어 물면서 집에 왔어요. 너무 배고파서. 올해는 진짜 국가고시 준비한 것밖에는 기억이 안 나요. 2월에 3학기가 끝나고 겨울방학 때는 병동실습 나갔다가 바로 4학기 보내고 그리고 원래 여름방학이었어야 하는 때에 이 국가고시를 친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긴장해 있던 기억밖에 없어요. 구술시험 일정이 좀 늦게 잡히는 바람에 원하는 만큼 못 쉬고 이제 바로 다음 학기를 시작한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만큼 쉬려면 다 그만둬야죠 뭐.
아마 평생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학기 중간중간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다음 방학 때까지 한번 잘 버텨봐야죠. 지금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거 모두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아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덕분입니다. 물론 제가 잘한 것도 있고요. 아무튼 그럼 저는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